메이드 인 차이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문구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생산지의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베트남, 인도 차이나 국가들이 차기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새로운 생산 기지가 될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그 국가들은 환경 오염의 문제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 국가들이 위탁 생산을 맡는 생산 기지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기업인 글로벌 기업들과 생산 기지인 개도국 또는 후진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을 전부 다 겨냥해가지고 나갈 때는 싼 인건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 중국을 도우러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그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들어가 버리면 중국에서 이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죠. 아주 빨리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그 이용할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할 값어치가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로 또 이용하겠다고? 또 이용 좀 하다가 그것도 오르면 딴 나라로? 어째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이용해가 내 돈벌이를 하러 다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우리가 거기에 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갖고 물건을 만들어갖고 OM으로 많이 팔아 장사치가 되면 안 돼. 그건 기업인이 아니에요.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으로 좀 성장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하니까 이걸 더 큰 장사치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풀어가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느냐면 사회 접근을 할 때는 장사를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 내가 좋은 걸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조금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장사예요. 돈 벌려고 가는 게 장사예요. 그럼 장사에서 우리가 한 단 커야 되는데 한 단 큰 것이 뭐냐면 기업이에요. 장사에서 한 단 큰 거, 이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장사치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치로 나섰지만 조금 성장을 하니까 기업으로 번창을 한다. 그럼 기업은 무엇을 하는 게 기업이냐? 이걸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기업은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사업가로 변해야 되죠. 장사치, 기업인, 사업가 3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키워준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회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기업을 키워줬으니까 기업이 크면 어떻게 컸느냐? 인재들이 우리한테 다 와가 있다는 거죠. 지식인이 됐든 재주 있는 사람이 됐든 인재들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것이 기업의 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 안에의 질량을 돈이 많다, 땅이 많다, 부자가 됐다가 이것이 질량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거닐고 있는가, 인재들을 가족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게 기업의 질량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들이 다 모였으면 이거는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거 발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인재들이 누구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인재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게 국민들이 희생을 하고 키운 인재입니다. 그러면 이 인재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걸 모른다면 인재는 맞는데 아직 덜 큰 거죠. 사회 희생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업이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 사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럼 사회에 뭐를 책임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사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거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저쪽에 고아원에다가 돈을 좀 갖다 주고 저쪽에 또 없는 사람들 돈을 좀 내놓고 이게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다 했다 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 돈을 어디다 주는 게 아니고 줄 돈을 가지고 잘 이걸 써가지고 인재들이 무엇을 사회에 어떤 일을 하게끔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연구. 사회를 어떻게 우리 인재들이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사회를 얼마나 잘 관찰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인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찾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돕는 것이 돈 주는 게 아니고 인재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대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기업.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지 사람을 비굴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복지를 한다, 무슨 사회, 무슨 뭐 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를 비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비굴한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상대들은 비굴하고 우리는 위에 있고, 돈을 좀 주고 우리가 좀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좀 더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이래 만들면 이거는 발전하는 게 아니고 5,000년 동안 내려온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로 지금 성장해 있는가? 지식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보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이래 성장한 데는 이 사회와 국민들이 전부 다 희생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시켰는데 그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사는 게 정상적인가?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지금 좀 힘들지 않는가? 왜 힘든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할 때가 된 거죠. 그 키를 못 잡고 있어요. 만일에 그 키를 잡아갖고 사회를 이롭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기업은 엄청나게 존경받습니다. 사회로부터. 기업이 존경을 받으니까 기업을 이끄는 그 수장들, 회장님, 사장님, 간부들은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기업이 성공하는 원리는 국민한테 존경받고 이걸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세계에 존경받을 때 세계 기업이 되는 거고 나라의 국민한테 존경받을 때 이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뭔지를 조금만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성공은 우리가 인기를 얻어서 1차적으로 큽니다. 인기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존중받는 일을 해야 되죠. 인기로 성장을 해서 존중을 못 받으면 이러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존중을 못 받으면서 인기로 가지고 시간을 더 가잖아요. 그럼 슬럼프에 들어갑니다. 기업도 그렇고 인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주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샘플이에요. 5,000년 만에 지금 샘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에서 바른 걸 찾지 못하면 인류에는 바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샘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지만 나중에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성공은 인기를 얻고 존중을 받고 그 다음 존경을 받을 때 성공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교수님들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외회가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 인기를 얻어서 존중을 받고 그 다음 존경을 받을 때 인생 성공한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존경할 사람이 있나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교수님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뭐 이런 사람 조금 존중하려 할 때가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그랬고 기업인들도 그랬고 조금 존중하려 그랬어요. 언젠가부터 여기서 존중받을 선을 못 넘어가고 매이 갖고 있다가 지금 사는 방법이 전부 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전부 다 지거 욕심내고 지거나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그럼 이 사회 접근하는 거는 이용하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끄니까 이제 전부 다 지금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못 이끌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존경받는 건지 우리는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차고 나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으면 삶이 엄청 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으면 이제 세계에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존중받으면서 세계 펼치고 이걸 잘 함으로써 국민한테 존경받으면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존경받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고 존경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홍익인간들이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이에요.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존경받으면서 살 때 우리 삶이 빛나고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즐거운 거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즐거운 삶이 시작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기본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즐거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먹고 살라고 활동을 해요. 절대 존중 못 받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힘들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힘이 들어요. 사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 선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즐거워집니다. 한 단을 못 넘어갔어요. 이게. 즐거운 인생.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는 5,0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 이 해동 대한민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이 자손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성장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 시대에 누구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은 것이 오늘날 5,000년 만에 꿈을 이룬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뜯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
대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민국. 대한민국. 이런 이름을 쓰는 데는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근데 대한민국이 뭔지를 몰라요. 큰 나라의 민이 주인으로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지식을 다 갖추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하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이게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이라는 것은 인류를 품어 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큰 나라. 뭐든지 담을 수 있는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갖출 때, 이제 이걸 이렇게 해놓고 뜯어보십시오. 우리가 갖춘 지식이 우리가 지식을 만드는 걸까요? 세계가 수천 년 동안 희생하면서 만드는, 한 뼘 한 뼘 만드는 지식을 수천 년 동안 살아가는 논리를 지식으로 좀 더 정리를 해갖고 누적 시켜가지고 5천 년 만에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 국호를 열고 태어나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인류가 희생하면서 생산해놓은 지식을, 그런 문화를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산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죠. 인류에서 들어온 이 지식은 인류가 희생하면서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지금 인류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문화는 한 뼘 한 뼘 한 대 한 대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 시대에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이 지식을 다 갖춘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지식인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 이것이 뭐냐? 인류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공.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끌고 갈 것 같아서 내가 좀 지적인 말을 안 쓰려고 자꾸 하는데, 조공이라 하니까 금덩어리 갖다 주고 은 갖다 주고 이런 게 조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살았어요. 선조님들이. 조공은 그런 것보다 최고 질 좋은 조공은 뭐냐? 당신 나라가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낸 지식과 문화를 우리한테 지금 가져오면 이거는 조공 중에 최고 조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시대에 우리 이 조선을 살아올 때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다 쌍민들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호를 다 막아가지고. 근데 2차 대전 이후로 최고 못 사는 나라에다가 인류에서 전부 다 지식과 문화를 다 끌어다 였습니다. 이걸 마음껏 흡수하면서 자란 게 대한민국이에요. 인류의 주인들. 근데 이쪽으로 지금 주파수를 못 놓는 거죠. 왜? 누군가가 이 길을 안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피와 땀을, 희생 속에 이룬 피와 땀을 먹고, 이것이 우리가 지식과 문화예요. 이까지 하는 것은 인류가 했고, 여기서부터 발전해야 될 길을 누군가들이 와야지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모이는 겁니다. 지식과 문화만큼 큰 에너지는 없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다 들어와서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부모들부터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학교 가서 글 배우려고 그럴 때 무엇을 가르쳤더냐?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못 먹고 살 때, 강내죽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가르친 게 참, 이거는 일반적인 걸 안 가르쳤어.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어. 밥을 주고 고기를 준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믿겠습니다. 몽디를 들고 이것만은 배우라고 했어요. 조상의 얼을 빛내라고. 너희들이 빛내야 된다고. 5,000년 동안 희생하면서 인류가 희생하면서 이때까지 기운을 쌓아온 거를 이 조상님들을 빛내야 된다. 모든 걸 들려줄 테니까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성장을 해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라. 이 무슨 소리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에 답을 꺼내라 이 말이죠. 운용의 답, 살아나가는 법칙, 모든 것을 새로운 거를 찾아서 이걸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유식한 말 좀 쓰죠. 이런 게 나와야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한민국 신패러다임. 이 신패러다임이 나와야 이것이 우리의 법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해라. 우리 법을 가져야지 우리가 힘을 쓰지. 이게 자주 독립입니다. 이 법의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우린 초등학교에서부터 몽디 들고 가르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들어오니까 보고 우리가 잡아엮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은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웠는지 받았는지 전부 다 내팽개치고 없어요 지금.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가 이 일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야. 받아 주워 먹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존중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즐거운 세상을 살 것이냐.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좋은 게 있고 즐거운 게 있고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것도 좋은 게 있고 즐거운 게 있고 기쁜 게 있고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 거냐?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있어 본 것이 세계에서 지금 지식을 주고 문화를 줄 때 우리는 엄청 좋았습니다. 막 끄덕이면 되니까 너무 좋았지. 그때 좋아가지고 행복하다 소리 하는 우리 지식인들도 있어요. 국제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우리한테부터 들어왔습니다. 좋은 음악에 이 노래를 담아서도 그걸 잘 했으면 우리한테부터 들어왔고 좋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게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못 사는 나라에 인류의 문화를 담아서 이동하는 게 그게 문화입니다. 영화 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담아서 최고의 잘 담아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마다 소질을 갖고 이걸 갖다 해부해 갖고 내한테 필요한 걸 다 담을 수 있게 음악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팝송으로 들어왔지만 쌍송으로 들어왔지만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다 담아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 우리 베이비 부모들 참 놀 때 보면 좋았습니다. 기술도 하나 해가 제품 하나 만드니까 대한민국으로 보내왔어. 그래갖고 요만한 야전이라 그러지, 야전. 뚜껑 열어가 양판 하나 올리가. 그래갖고 저 들판에서도 틀어놓는 거. 팝송 틀어놓고 그때는 막 이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뭔 줄 모르고 좋다가 놀다가 보니까 좋다가 말아본 거라 지금 이게. 네? 내가 마음껏 좋은 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즐거운 인생.
고생 끝에 낙이 온댔잖아. 낙이 무슨 낙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낙이에요. 5,000년 동안 고생 끝에 지금 아주 좋은 일이 생겨야 그 다음에 즐거워져야 되는 거죠. 좋은 거는 좋다가 말다가 하면서 자꾸 얻어요. 어느 정도 딱 얻고 나면 말다가가 아니고 여기서 즐거운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즐겁게 못 가는 거죠. 왜? 몰라서.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때 즐거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거는 얻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즐거운 거는 줌으로써 즐겁고 좋은 거는 얻음으로써 좋은 거예요. 이게 달라. 판이 달라 이게. 네? 내한테 얻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를 주고 아무리 비싼 걸 주고 아무리 값어치 있는 물건을 내가 받아도 이거는 좋은 거라서 좋은 건 좀 좋다가 좀 있으면 식어요. 즐거운 거는 내가 이런 많은 걸 얻어서 기운을 채워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주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고 그 사회를 리더해 줄 때 이게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할 때 우리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감사할 때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할 때 즐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감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감사를 우리한테 할 것인가? 내가 빵이 없을 때 빵 주면 감사할 것인가?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마운 거예요. 빵이 없을 때 빵을 주면 고마운 거지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길을 못 찾을 때 길을 가르쳐주고 이 사회에 빛나게 살도록 이끌어주면 이거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의들이 왜 다르게 자꾸 만들어 놨느냐, 요걸 좀 포인트를 잘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 근본적인 것도 아직 못 땄어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갖다 주니까 지금은 행복해 죽겠다는데 행복은 그렇게 안 와요.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어. 얻는 거니까.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딱 주니까 엄청나게 막 기쁘다 그러고 막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용어 잘못 쓰는 거예요. 너무 좋다, 미치게 좋다 이래야 돼. 근데 한 보름 있다가 이만한 걸 또 안겨줬어. 너무 좋고 또 미치게 좋을까? 2개나 대붙는데 똑같은 거네? 요래돼요. 보름 있다 이만한 건 또 하나 줬어. 이게 어디서 자꾸 나눠? 4번째 이거 주면요, 이거 어디 훔쳐오나? 즐거운 게 아니고 이게 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어디서 자꾸 이렇게 가져오노?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 좋은 일로 많은 걸 이루어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중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이 오는 거예요. 즐거울 낙. 그때부터 이것이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질이 높아지니까 이제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에서 기쁨이 오고, 기쁨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존경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존경받아야 성공한 것이고, 이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존경받는다면 이걸 가지고 세계 나가서 활동하면 세계에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이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식을 바르게 많이 갖추도록
자연에서 작업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 다 살아봐야 딱 몇십 년 남았어요. 수천 년, 수만 년에서 다 살아봐야 몇 년 남았습니다. 몇십 년. 즐거운 인생. 아주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우리 영혼이 아주 맑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마지막 일생을 잘 살아야 돼. 마무리를 잘해야지. 아무리 고생을 해서도 마무리를 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즐겁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행복을 맛보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리면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마지막 일생을 지금 산다는 거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지금 올 때는 내가 모질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더 많은 진리를 갖추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윤회를 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일생일 때는 모든 것을 배우고 갖추어서 내가 행할 걸 다 해보고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 불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불태우고 그러고 떠나면 다 찼으니까 즐겁게 떠나면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안 옵니다.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상 가죠. 누가? 육신이 안 가요. 육신은 잘 썼으니까 이 자연에 돌려놔야 돼. 내 영혼이 천상 가는 겁니다. 내 영혼. 인간은 왜 인간이냐? 물질과 비물질이 섞여서 인간인데 이걸 말을 쉽게 해주면 이 물질, 육신과 영혼이 이게 융합되어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이 육신이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은 내 영혼이 행복한 거지 이 육신이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를 표현하는데 육신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혼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러고 있어. 왜? 내 영혼이 뭘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영혼이 뭔지를 몰라? 영혼이 너예요, 너. 비물질 에너지, 영혼, 신.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음식을 먹고 지탱하지만 영혼은 지식을 흡수하면서 내 기운을 키우는 겁니다. 좋은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진리에서 나오는 지식까지 갖추면 내 영혼이 굉장히 충만해지죠. 이 힘으로 세상에 혼신을 다해서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이게 홍익인간들이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다. 이런 걸 풀어주려고 그러면 아구 맞게 요까지는 조금 풀어줘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 후진국에 갑니다. 그럼 후진국을 살 필요가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갔어요. 선진국을 살 필요가 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서울에서 부산을 갔어요. 그럼 부산 살피려고 한 거예요. 부산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간 거지. 그래서 돈 벌고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닌데 우리 직장이니까 돈 벌고 먹고 살고 돈 버는 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동수를 하는 거는 그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내한테 주는 겁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지방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초를 공부를 못 했어요.
출장을 보내면 그 일하고 출장 갔다면 출장비라도 좀 줘둘란가 그래서 가는 줄 알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면 그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경비까지 줘갖고 보내는 거라니까. 이걸 몇 번만 그걸 알고 가면서 이렇게 다녀왔으면 사람이 부쩍 커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는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 거기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사를 가면 여기에서는 그만한 시간을 줬으니까 네가 그걸 흡수를 했던 다 알았던 말았던 이사를 보내는 거는 여기에는 시간을 다 줬는데 이걸 잘 흡수를 했든 안 했든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동수가 나요. 그러면 이게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도 있고 둘러 살펴야 될 것도 있어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만일에 잘못 살아서 그냥 욕심내면서 그러면 좀 이사를 하는데 집을 좀 작은 걸로 들어가 가야 될 판이야. 이사를 가도. 그럼 여기서 실패해갖고 작은 데부터 공부 다시 시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또 막, 요새 집값도 비싸고 뭐 이래, 이제 불평불만 하며 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사시켜버립니다. 시간은 됐고, 네가 거기에서 시간과 환경은 다 줬어. 분명히 줬는데 기초를 모르다 보면 이거 왜 왔는지를 몰라. 먹고 산다고 빠둥대면서 또 뭐 이렇게 돈 벌러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 되니까 또 이동수가 나오네. 왜 인플레이션은 이만큼 많아지나 이거야. 그러면서 또 이동수를 보내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더 작은 집에 가야 되네. 너 여기서 할 걸 안 했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서 할 거 못하면 여기서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여기 이동수야. 지방으로 자꾸 보내버려. 지방으로 안 가고 여기서 살려고 뻐덩거리면 집을 쪼맨한 거로 장만해야 돼. 지금 이동수 왜 가지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 공부해라 이놈아. 사회도 모르면서 이 사회를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지역도 모르고 이 사회에서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더 아래로 보내요. 이것이 국제사회도 똑같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큰 넓은 대륙에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룹이 일로 왔고 우리 기업이 여기에 지금 손대고 있는가. 중국을 바르게 살피고 앞으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쳐다보는 중국하고 내가 이용해갖고 돈 벌려고 간 사람의 보는 시각의 중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말이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회를 살피러 가는 거지.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방편이에요. 이 방편으로 그 나라를 가게 했고 이 방편으로 그 지역을 가게 했고 이 방편으로 그쪽에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러 갔는지를 몰라. 아직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 꼴이 난 거예요 지금. 에? 시간은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꼴이 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금 번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모아요. 아니 돈을 주면 잘 써야지 왜 모으냐. 모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다 돼도 계속 모으잖아요. 누가 사기꾼 하나 와가지고 뺏어가요. 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기꾼한테 안 당한다고 좋다 그러죠. 네 아들이 배 딱 돌아갖고 이 돈 다 써요. 우리 남편이 뭔가를 욕심내고 사업을 해보겠다 해놔놓고 이 돈 홀딱 가져가갖고 싹 없애본다니까. 남편이 돈 모아놓으니까 부인이 사고를 치가 다 없애보네. 내 동생 놈이 그렇게 안 하나. 우리 언니가 그렇게 안 하나. 하여튼 우리 주위의 사람이 내한테 적이에요. 그렇게 다 붙여놨어 인연을.
돈 있어야 잘 산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가 이거를 하면서 즐거워야 잘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살면 돈은 네가 걱정 안 해도 다 와요. 네 쓸 돈 다 줘. 이 천지 창조 이래로 경제를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검은 보화를 이만큼 이 지상에다가 준비해 놓은 데가 없어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왜? 내 할 일을 찾아서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걸 조금 이렇게 바르게 알고 나면 내가 진짜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돈만 벌어가지고 부자 되려는 생각 버려라. 지금 내가 살아나가고 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만 오면 되지. 내가 더 질 높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접근하면 그만큼 더 줄 것이고. 앞으로 이 사회는 말이죠.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지금 점검 시대예요. 이제 요번에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마스크 벗을 거죠. 요거까지 조금 내 덤해갖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내일부터 마스크 벗으면 그다음부터 입을 열고 무슨 소리 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년 전에 코로나 출몰이 시작될 때 동안거 끝날 때 내가 분명히 메시지를 줬어요. 3년 전에. 지금부터 전부 다 입을 봉하게 할 것이다. 그래 마스크 다 썼죠. 세계에 전부 다 마스크 다 씌웠습니다. 입을 봉하게 한다. 마스크는 왜 씌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씌운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코로나가 지금부터 3년이 갈 테니까 3년 동안은 욕심내지 말고 내 모질라는 걸 갖추는데 노력을 해라. 외국에 똥 사러도 못 다닐 것이고 코브라 눈가리 빼먹는 짓도 이제 못하게 할 테니까 못 다니게 할 테니까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내 공부해라. 3년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 메시지를 이 나라에 메시지를 날렸어. 갖추어라. 모질이면 갖추어야지. 3년만 내를 공부하고 갖추어 놓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 우리 3년 동안 뭐를 했느냐는 마스크 딱 벗는 순간에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연이 오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말의 질량을 말하는가에 네 인생이 달려 있어요. 앞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를 대접할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와요. 내가 잘 열심히 갖췄다면 말하는 질이 틀리고 내 행동이 딴 사람한테 보이는 게 틀려요. 그만큼 대접도 받을 것이고 그만큼 천대도 받을 것이요. 이 두 가지로 딱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럼 한 분류가 더 있는데 그걸 내가 살짝 알려 줄게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2등 대접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하죠. 국민 앞에 내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입을 열면 니를 평가하는 겁니다. 국민이. 많은 이렇게 누구를 막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이 정치인들 그런 사람 많이 볼 거예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떨어진다 한 단씩 무조건인 거예요. 이제 평가를 내릴 때가 됐어요. 이 나라가 총체적인 불평불만병이 걸려있다. 이건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잘 산다? 이런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이 사회를 방치한 만큼 안 좋은 일이 오는 걸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못 사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한 나를 갖추어라. 전부 다 우리 잘못이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주인들이 방치해두는 바람에 이 나라가 지금 잘못돼 갖고 우리 앞에 지금 환경이 다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평불만한다. 이 나라의 주인들이 절대 잘 살게 안 해줍니다. 우리 정법 가족들부터 불평불만을 전부 다 이제는 봉하고 참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관찰해라. 그러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듣고 챙겨라. 정리를 해라.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할 일 다 줍니다. 그 할 일을 지금부터 이 사람이 만들 테니까 누가 이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그거 싹싹싹싹 피해가 다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요 마스크 딱 벗으면요 인상 좀 쳐줘 마. 마스크 딱 벗는 순간에 이제부터 좋아서 막 웃으며 다녀야 돼.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 스승님한테 당신들이 뭐 검은 보화를 가져왔나 집을 팔아가 가져왔나. 안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걸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데 안 웃을 일이 뭐 있는데. 웃어. 웃으면 복이 와. 웃는 데다가 복 주지. 찡그리고 불평불만한데 절대 복을 안 줘. 내가 약속하지. 우리 국민들 이제부터 웃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고 우리가 웃으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것이 상대한테 또 에너지를 주는 거야.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마라.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내 밖에 모르고 이 사회를 방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시 한번 이거 다 잡아가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나도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즐거운 세상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노력합시다.